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정욱 TV의 작가 고정욱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고정욱의 글쓰기 수업을 강의해 볼까 합니다. 제 강의는 아주 따끈따끈한 강의예요. 제 강의만 잘 들어도 여러분은 글쓰기가 어렵지 않고 글쓰기가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글 잘 쓰는 걸로 상도 받고, 제가 가르쳐준 요령대로 글 써서 혹시 좋은 소식 있는 분은 댓글 꼭 달아주세요. 자, 오늘은 주어진 논제에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써보자. 골치 아프려고 그러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안 돼요.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이러면서 서로 합의해 나가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글쓰기에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논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걸 쓰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 같이 확실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글쓰기를 좋아해요. 여학생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견해를 밝히는 글을 써보자.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해. 화장하는 게 뭐 어때서? 예쁘기만 하구만.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화장이나 하는데 뭐가 예쁘다는 거야? 하하하, 싸우지들 말아라. 글에는 확실한 주장이 있어야 해. 말은 흔들려도 글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 짜장면 먹겠다고 중국집에 갔다가 짬뽕을 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글은 달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거나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는 주장은 글이 될 수 없어. 하나의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가 중요해요. 글을 써야만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많이 찾아야 하지. 비유하자면 말하는 건 연애고 글 쓰는 건 결혼인가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연애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볼 수 있지만 결혼은 여러 사람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배우자랑 살 수 없잖아. 글을 쓸 때는 단 하나의 입장과 주장을 선택해야 해. 주어진 논제에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결정을 하고 글을 써야 하는 거지. 그렇게 쓰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를 옹호해 줄 테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론을 펴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글은 아무의 지지도 받지 못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쓴 글에 책임을 져야 한단다. 글쓰기를 학생들에게 지도해보거나 제자들 가르쳐보면요, 처음 써본 사람이 이러지 않는데 좀 써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글을 읽은 사람들의 반론이야. 아,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고 나하고 다릅니다. 막 이러면 겁나니까 그 다음 글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쪽도 좀 좋아하고 이쪽도 좋아할 만한 내용을 쓰는 거. 그건 글이 아니에요. 왜? 글이라는 건 명확한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중간이다, 중간은 없어요. 글쓰기 할 때.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반대 말을 들으면 반대가 맞고요. 찬성의 말을 들으면 찬성이 맞아요. 그렇죠. 소송건대 가보면요, 검사가 얘기하면 그 피고인은 죽일 놈이에요. 근데 갑자기 변호인이 쫙 변론하면 또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야. 왜? 각자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 사람은 좋은 놈이다, 입장을 정해놓고 관련된 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판사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 판사예요. 독자가 판사입니다. 독자가.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검사가 될 건지 변호사가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검사로서 최대한 날카롭게 써야 되고 변호사로서 최대한 방어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글쓰기에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논제에 찬성이나 반대 의견 쓰는 게 주장하는 글에 있어서는 꽃이에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기자도 될 수 있고 논객이 될 수 있는 거죠. 논객. 근데 이게 꼭 이 찬성 반대 글만 잘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글 쓸 때 찬성이냐 반대냐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시험이 뭐였냐면요, 상징주의에 대하여 논하라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대학교는 그렇게 나와요. 시험이 한 줄 딱 나와. 상징주의에 대하여 논하라. 논하라는 게 뭐냐면 설명하라가 아니에요. 너가 아는 지식을 써라가 아니에요. 너가 공부한 걸 다 써라가 아니에요. 논하라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거를
글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징주의에 대해서 논하라 했을 때 상징주의는 나는 싫어한다. 반대 입장을 썼어요. 상징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쫙 쏟아냈는데 성적은 A+. 왜? 정확하게 내가 반대하는 입장을 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정해놓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 이제 원균이라는 제가 쓴 예문이 있는데요. 원균 하면 누구냐면은 그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이잖아요. 원균이 간신이라고들 그전까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는 이 원균에 대한 책을 내면서 원균은 충신이다 딱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충신이라는 증거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 원균은 간신이다가 99%면 1%가 충신이라는데 1%가 큰 소리 내버리니까 99%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뭐야 이게 뭐 이러다가 결국은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책이 원균이 간신이고 이순신이 충신이라는 통념에 대해 내가 반대한 거예요. 반대. 만약에 찬성했으면 그런 책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논제가 생겼을 때는 내 입장을 분명히 정하세요. 난 이거 좋다, 싫다. 찬성이 옳은 건지 반대가 옳은 건지는 없어요. 주대 있게 주체성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싫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다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논리로 싸우는 게 글인 거죠. 싸워야 오히려 올바른 판단과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자, 고정욱의 글쓰기 수업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 고정욱 TV의 고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